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한 40분쯤 되었습니다. 제가 6시 10분쯤 돼 가지고 오늘은 MBN 뉴스와이드라고 있어요. MBN 뉴스와이드 시청률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 시청률이 약 한 4% 정도 되는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앵커가 백운기 앵커가 이제 진행을 하던데 그걸 조금 잠시 봤어요. 잠시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은 지금 어제 김종인 씨라고 그분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모시려고 하는데 어제 권성동이하고 둘이서 어제 이 시간쯤 됐어요. 6시 반쯤 돼 가지고 서울 어디 광화문 앞에서 식당에서 만나 가지고 좀 대담을 했는데 아마 결과는 현재까지는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 선대본부장은 빼고 김병준이하고 김한길이, 옛날에 이어령 문공부 장관의 첫 번째는 사후됐죠. 근데 이혼하고 지금 최명길 씨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얼마 전에는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는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다시 좀 회복됐는가 지금 현재 나왔는데, 그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 씨가 그게 모시려고 하는데, 윤석열하고 권성동 씨는 어제가 11월 24일이에요. 그때 모시려고 했는데 결과는 잘 안 됐어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본격적인 전투로 말하면은 이제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살벌해요. 이거 배경 제천 대내후고 추군 조서 미 백룡이라 허인 포구 성평국이요 필경 통일 전 세계다,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경 재연이라 그래요. 재연으로 좀 이번에 또 조금 요즘엔 좀 바꿔서 그리 이야기 말씀하세요. 배경 제천 대내후, 처음에는 그렇게 2년 전인가요?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2020년 초에 아마 그런 시를 남겼는데, 그때는 배경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선천이라는 세상을 보내고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모든 예수석가, 공자, 그리고 강정산을 비롯해서 최재우 모든 이 성인들을 이제 한결같이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여시는 그분을 이제 배경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내가 잠시 들어보니까 강정산이 이제 결국 이제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국 가서는 가장 높은 신이 이제 강정산인데 자기가 강정산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극, 무극, 황극으로 이제 논리를 이제 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50년 동안, 한 50년 정도 되겠네요. 한 50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제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석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석가도 거기 한평생 말이에요. 자기 그 사촌 제바다타로부터 항상 그 암살을 여러 번 당할 뻔했다고. 그 마치 그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한 50번 정도 당했다고 하는데, 재직 시에. 그렇듯이 그 석가모니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사촌으로부터 숱하게 암살, 결국 가서는 그 돌아가실 때도 그 독버섯을 잘못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암살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그 뭐 석가모니라고 해서 뭐 똥 오줌 안 넣는가? 다 넣잖아. 그리고 똥 오줌 안 넣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는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석가를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이제 그 정각을 했다는 거,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 무상 정덕각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석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고 뭐 석가모니를 그냥 뭐 우주에서 가장 지대지고한 그런 높은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야 좋지만은, 가장 높은 어떤 뭐 신처럼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그 잘못이 커요. 그리고 예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뭐 오줌도 누고 똥도 누는 거지. 뭐 예수가 눈똥에는 뭐 한기가 났나?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예수를 이제 신격화한다는 거. 물론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삼위일체가 그래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온 사람이 이제 예수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동격으로 봐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인데,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듯이 또 내가 말하고자 한 게 아니고, 강정산을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우주의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막 표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자기가 이제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그 총체적인 어떤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 할까, 뭐 재판이라 할까,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계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서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도 오늘 뭐 한교안 씨도 문산 가고, 또 뭐 여러 그 50 시절 때 이제 뭐 허화평 씨라든지 기타 뭐 박희도 군인 참모총장 했었던 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회원들은 뭐 다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다 했고. 그런데 이제 안 간 사람은 안 가고, 이재명 씨나 이런 분은 안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전두환 대통령의 그 공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은 그랬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보고, 또 강정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정산을 그냥 우주 추구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뭐 어찌 보면은 혹세무민화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도 하면서, 뭐 그 사람도 또 공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말을 내가 빙빙 돌려버리는데, 강정산 오면 내가 말을 빙빙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이제 그렇게 좀 엮이러 갔는데, 배경은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경이 제천에서 있는데,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봉황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신이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봉황, 이 개미로 말하면 유황개미, 그 박인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요. 봉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는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어요. 또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식의 최고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종착역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이 작업이야말로, 이 하는 행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짓는 그런 일이고, 또 제일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좀 그랬는데, 배경이 제천이라 그랬거든요. 제천 대내우라 그랬다고. 제천에서 하천 가에 에서 이제 대내우, 대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큰 비를 기다리는다. 그런데 죽은 조소 네 백룡이다 그랬죠. 죽은들이 미꾸라지 새끼들이 이제 조소를 한단 말이야. 네 백룡, 찐흙밭에 있는 백룡을 조소를 한다. 그런데 허인 포구 성평국이라 하기도 하고 신인 포구 성평국이라고 하기도 해요. 허인, 허경영 총재님을 말씀하시고, 신인님께서 이제 포구 속에서 이제 성평국, 이 세상을 평탄하게 하고, 지금 이제 2단계까지는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3번째가 지금 허인 포구 성평국, 여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는 죽은 조선 이 백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경 통일 전 세계다, 이렇게 이제 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배경 제천이라 그랬는데, 배경 요즘에는 제연이라고도 해요. 제연, 연못 속에 있으니까 배경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연못 속에 가다 있으니까 쭉 그러니까 가다 있으니까 이거는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이거는 좀 미친 사람이다, 돌았다, 사입이다, 가짜다, 이제 이렇게 이건 이런 놈이 다 있노. 그런데다가 또 이제 연못 속에도 있는데 거기서도 뻘밭이야. 연못 속에 그냥 뻘밭이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이거는 아주 이제 정말 일심을 다해서 이 인생의 어떤 목적이랄까,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정말 몸 바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다거나 할까, 헌신봉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석가공자, 쉽게 말해서 선천의 종교를 다 졸업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까지도 졸업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이것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군들이 이제 조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박찬종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1939년생이신데 무기경, 그러니까 원래 83세 정도 되죠. 이분이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다 합격한 아주 참 대천재예요. 아주 유능하시고 박식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논평을 하는 거 보면은 완전 우측에 속했어요. 좌우로 이래 보면 우측에 속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이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0% 이제 좀 나쁘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허경영 총재님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젊었을 때 그분을, 박찬종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느낌이 어디서 대통령이 오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무악산 그 산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때 그 밑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그 산 위에 올라와서 텐트 속에 이제 텐트를 안에 들여다 보면서 여기가 무슨 대통령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느꼈다는 거죠. 느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찬종님이
이제 대통령 이번에 확실히 될 것이다, 뭐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박찬종님 같이 그렇게 유능하신 분도 모르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정치 평론가들은 아직 한 사람도 지금 옳게 알아보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래 2021년 11월 25일까지 아직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평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 보면은 이제 좌측에 속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측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거는 막 이재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 방송이다 척 보면 압니다. 그리고 우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이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척 보면 이렇게 아는데 둘 다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 이제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회사 일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때에 비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제 5시쯤 돼서 마치면은 JTBC를 많이 봤거든요. JTBC를 이제 그때 이제 퇴근 시간 무렵에 조금 이제 이렇게 잘 보는데 요즘은 이제 JTBC를 볼 수가 없어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MBN을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백운기 앵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첫 대담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제3지대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싸움하는 것이 보통 이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전다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또 감방에 가야 되고, 완전히 뭐 옛날로 말하면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생결단이야. 사생결단이라고. 지금 이제 뭐 옛날 옛날 적군하고 아군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 가지고 말이에요. 전 사람들은 완전히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뭐 총으로 뭐 칼로 다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들하고 여자들은 다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옛날이야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그럼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럼 어제 보니까 지금 저 춘천에 저 사람 국회의원이 저 사람 누구냐? 김진태. 김진태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는 아주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을 꼭꼭 집어내더만은, 지금 현재는 뭐 윤석열이 대통령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때 보면 35%, 어떤 때는 뭐 4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잘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야 이익을 보면은 어론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결리사의단 말이야. 덕사의라고도 하는데, 이익을 보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보면은 이것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 윤석열이가 하는 행위가 지금 어려운가 어렵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거든.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본부장 해가지고 윤석열의 본인의 문제, 자기 부인의 문제, 자기 장모의 문제, 이런 거 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그 모임이 어렵지 않으면 불가근이라 그랬거든. 강정산도 강정산이고 말했단 말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모임이 어렵지 않으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야. 물론 사람과 이 복잡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말이에요. 만나다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보면은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돼요. 그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임이 어렵지 않으면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김진태가 거기에 윤석열이한테 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 자기가 기본적인 밑바탕이, 인생의 밑바탕이 그런 교육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80도 완전 바꿔버려야 돼. 수능 시험 폐지하고 말이야.
중등과정의 모의고사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에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듣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제 하나고 그 외에 교육 혁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학년 제도 말이야 6년 3년 3년 4년 이런 것도 1951년도에 만든 뭐 제도라고 하니까 뭐 국민학교 6년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거 대학교 4년 이 6, 3, 3, 4 이 제도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시절 때 이미 한자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한 3,000자 정도 이렇게 아마 1,800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주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주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간에 저기 초등학교 시절 때에 그 일본어, 중국어, 한자 이런 거는 그 영어 이 세 개는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제도를 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 이거는 소학이지 아주 어린애들이 배우는 그런 것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덕사의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말이 옆으로 가서 미안하지만은 하여튼 김진태라는 그런 사람도 참 잘못됐다고 하여튼 간에 말이 옆으로 가는데 그 지금 김진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이가 있을 때에 그 자기 형을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총 들어간 사람이 25명이라는데 그걸 파내고 있다고. 그 파내고 있고 또 뭐 그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인가 뭐 그렇게 할 때 그 5급 공무원을 이제 뭐 자기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로 삼았다. 그걸 또 문제로 들고 있고 막 별의별 걸 다 드러낸다고. 다 드러내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드러내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가 너무 이제 아주 시작 전이라고. 다 털어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열린 공감 TV에서는 말이에요. 김건희에 대해서 완전 백과사전식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다 나와 있다고. 몇 년도 어디 뭐 했고, 언제 성형수술 했고, 언제 이름을 바꿨고, 언제 어떤 남자를 만났고, 언제 어떤 검사와 동거 생활을 어떻게 했고, 막 다 나와요. 그리고 자기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부인의 그 어머니 장모라 할 수 있지. 장모가 최은순이의 이제 또 범죄 사실을 또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파내고 있다고. 그런 걸 이제 좀 있으면 다 드러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드러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번 하면 2번만 찍으니까 국민의힘당 뭐 더불어민주당 두 개 중에 이제 하도 언론이 이제 세뇌를 몰아 나가니까 뭐 윤석열이 44%, 뭐 이재명이 36%, 뭐 오늘 보니까 또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그 1, 2번이 엄청 뭐 30몇 프로, 40몇 프로 이래 되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아직 뭐 희발이가 없으니까 1번 하면 2번 이제 찍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흠이 많은 것을 자꾸 들춰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흠이 적은 사람을 이제 찍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꾸 이제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심하거든. 그게 하나 포구가 아닌가 이 생각해요. 허인 포구 성평국이다 말이에요. 허인이 신이님께서 그 포구 속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포구 대장동 사건의 대시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시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포구야. 포구라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기 선대위원장 다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진짜 포문을 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열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는 뭐 진짜 엄청 이제 포구가 쏟아지는데 그 국민들이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야, 참 이래가지고서는 나라 망하겠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뛴다네. 그런 말도 있어요.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도 있다고. 왜냐하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되면 오히려 정치가 이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망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홍준표 말대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그랬거든. 진짜 망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작년에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2020년 4월 달이니까 임기는 작년 2020년 6월 달부터 했고 딱 4년 뒤 같으면 이제 올해가 이제 1년 6개월쯤 됐고 앞으로 2년 6개월 뒤에는 또 총선이 있다고 2024년에. 그러니까 총선 때는 윤석열이가 정치를 개판 치놓으면은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당선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뛴다는 그런 말도 있다고. 여하튼 자기들의 이익만 이렇게 챙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야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제 그 심상정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아직 26분 동안 지났는데 심상정이가 지금 이제 안철수하고 김동연이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는가 봐. 해가지고 야 우리 좀 삼지대에서 언론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거기에서 나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MBN 그 뉴스와이드 백운기 앵커가 진행할 때는 오늘 그게 없더라고. 조금 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시쯤 됐으니까 한 2시간 전에 그런 걸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도 지지율이 보니까 내나 윤석열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요 5사람만 보내주지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나 이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내가 지금 경남 도단방에 또 가서 보니까 아시아 리서치인가 여기서 딱 보니까 3등으로 나오더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3등으로 나와요. 4.7%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심상정이하고 안철수는 좀 떨어지더라고. 그런 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이 한번 이제 꿈틀꿈틀 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어떤 벽을 허무는데 뭔가 계랄로 바위를 치는데 계랄을 던지다 보니까 계랄이 던졌는데 바위가 지금 꿈틀거린 거야. 거기서 더 두드리면 바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금이 가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늘 정인태 교수님이라고 있죠. 이분은 가만 보니까 이분도 지금 현재 대하 드라마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을 하고 이제 세계 통일을 하는 그런 대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가만 보니까 달력을 좀 보았어요. 보니까 12월 달이 이제 31일이고 1월 달이 31일이고 2월 달이 28일이더라고.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세 개 합치면 딱 90일간이더라고. 31일 더하기 30일은 60이고 더하기 28이니까 딱 9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 9일이 이제 9고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3월 9일까지가 1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가 99일이라고. 그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정인태 씨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 하나의 조그만한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모든 총동원해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런 문제, 특히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이분이 완전히 촉각을 안테나라는 안테나는 다 세워 가지고 지금 연일 3분짜리 짧은 유튜브를 계속 내보내요.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이제 정확하게 허경영 총재님이 지금 3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한 근거로 해가지고 어제 YTN에서도 그걸 보도를 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RN 리서치, 이제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거기 RN 리서치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보도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3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아래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데서 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그렇게 하네요. 고발을 하게 한다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더 방송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고발한 데에서 뭐 바로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뚜렷하게 근거가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나는 왜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이야기는 수천만 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청소년기 시절 때에 사람이 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잘 되고, 첫째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면, 아이고 그 사람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 사람 가니까 아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 사람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어디 그만뒀다 그러면, 와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 사람이 어떤 지역이 어떤 장애에 있단 말이야.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야 저 사람 사직했다더라, 뭐 사표 썼다더라, 뭐 사의를 표시했다더라 그러면 막 춤추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스탈린이 죽을 때 말이에요, 옆에 후르츠초프하고 베리아하고 스탈린이 딱 보니까 죽었거든. 딱 죽었으니까 막 춤을 추고 그랬다고. 이놈 잘 죽었다 싶어서 막 그랬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슬퍼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말이야.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듯이 너무 슬퍼서 말이야. 어떻게 막 표현을 못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춤을 췄다니까. 스탈린 죽을 때 옆에 베리아, 요즘 말로 하면 중앙정보부장이야, 하고 후르쇼프하고 옆에 있는 몇 사람들이 얼마나 포각 정치를 했으면 그렇게 춤을 췄겠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갔다든지 말이야, 여기 있다가 딴 데 발령받다 딴 데 갔다든지, 사람이 쉽게 말하면 또 죽을 수도 있잖아. 죽게 되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말이야, 참 진짜 이 사람 안 됐다, 이런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사람 빨리 그만두지 않나. 저 사람 말이야 보면은 말도 진짜 함부로 하고 말이야, 참 뭐 위아래도 없고 말이야, 자기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거든. 첫째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여기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같으면은 말이에요, 당원이 한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당원 한 사람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허경영 총재님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당을 창당대회 할 때 당원 한 사람 모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당비도 내고 정회원 등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오면은 말이야, 그 사람을 완전히 막 사우디에서 온 황제처럼 이렇게 대접해야 되거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시정잡배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가? 기사대기를 한 대 때려도 오지게 때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놈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유방이 있어요. 유방이 항고조, 초안제 보면 항고조가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보면은, 저놈을 잘라야 되겠는 거야. 하도 투수가 많이 들어도 정말 엄청 나쁜, 이제 저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러면 자기가 보고를 받을 거 아니냐고. 정말 저거는 완전 교체해야 되겠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야, 저 사람 자르고 나면은 후임자가 좀 저 사람만큼 일을 하거나 그보다 더 낫게 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저 사람이 잘라버리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저 사람 잘라도 얼마든지 2인자 3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잘라요. 그간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돌려서라도 그렇게 하죠. 잘라. 그런데 후임자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쩌느냐? 그 사람 유임을 시키거든. 유임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좋아가지고 봐라, 임마. 내 유임 안 됐나? 나는 뭐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경거망동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 이제 어느 시기가 딱 되고 나면은 저 사람을 잘라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을 때 되면은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참여하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또 뉘우쳐야 된단 말이야. 이게 사회생활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기사대기를 나를 오지게 때려버려야 되는 게 새끼 말이야.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거 사람이 장단점이 있으면 칭찬을 하는 것으로 해나가야 되고,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 집안 사람 앞에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엄연히 말이야 같은 사회인이 아니냐고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고. 후리하더라고 이 새끼 말이야. 그런 놈을 내가 얼마 전에 봤어요. 참네 자식 죽으려고 좀 혼이 떴는가 이 새끼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공은 쌓았다 그러면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엄청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갚아야 돼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물질적으로 저 사람한테 손해를 준 거 있다 이러면은 갚아야 돼. 갚아. 내년에 뭐 1억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받으면은 그걸 일전이라도 자기가 쓰려고 하지 말고 갚아라고. 이자 붙이 가지고 갚아라고. 그 다음 못 갚으면은 진정으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1억인데 내가 피해준 사람이 100명이다. 100명 같으면 100만 원씩 뺏기 못 준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벌으면 또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싹 닦아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기본도, 인생에 기본도 안 되는 놈이라고. 후리아들 놈이 새끼 같은 말이야. 강정산 만났으면 그러면 이빨만을 막 기사대기를 날려버리거든. 그러면 이빨이 싹 다 빠졌다고. 다시 조화를 불리가 다시 이제 넣어주고 그랬지만은, 말이 옆으로 갔는데, 내가 이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아시아 리서치 요게 대해서 이제 3위로 이제 뜨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일 뒤에는 반드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면은,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예요. 21대 국회가 이제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날, 작년 4월 15일 날 해가지고 임기가 이제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5월 31일 되면 이제 1년을 했고, 지금 이제 6, 7, 8, 9, 10, 11, 6개월째, 1년 6개월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 21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았다고. 딱 6개월, 딱 2년짜리라, 쉽게 말해서 2년짜리 국회야.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8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10대, 12대 때가
임기를 다 제대로 못 마쳤어. 그럼 뭐 대통령도 이래 하다 보면 임기를 못 마치고 이제 그만두는 대통령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이제 하야를 했고, 그 전에는 누가 또 있었느냐 하면은 최규하 대통령도 이렇게 얼마 못 있고 이제 그냥 중간에 그만둔 거 1년도 못 했어요.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그 이전에 이제 보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9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제 이제 11억 사건으로 시해 당함으로써 이제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임기를 다 못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3.15 부정선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기붕 일가가 집단 자살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제 그때 그만둔 거예요. 그렇게 한 4사람 정도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렇게 그만뒀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지금 21대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제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과거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8대 국회의원 그리고 10대 국회의원 1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다 못 채웠더라고. 그러니까 8대 국회의원이 언제 있었느냐 하니까 거기 이제 1971년도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4월 27일 날 그때 이제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고. 그때 이제 김대중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박정희하고 김대중하고 이렇게 붙었죠. 붙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죠. 이기고 난 이후에 그때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리고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수가 204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다음 해가 1972년도에 10월 유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를 해산해 버렸어요. 해산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1년 한 3개월밖에 못 했어요. 이제 1971년 7월 달부터 해가지고 1972년 10월 달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 임기를 1년 3개월짜리 국회의원이었다고. 8대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제 10대 국회의원 때는 9대부터는 이제 유신 정우회를 해가지고 유신 헌법이 이제 헌법 하에서 이제 국회의원 정원이 204명에서 15명 늘어가지고 219명 정도 됐어요. 219명 됐는데, 그때 유신 정우회가 이제 거기에 219명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1978년에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10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도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서거를 하시고 이제 총회 이제 서거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506니까 4공화국이 끝이 났단 말이야. 유신 헌법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10대 국회의원도 중간에 그만둬 버렸다고. 그래서 10대 국회의원도 임기가 한 2년 정도 했다고 보면 돼요. 2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1985년도에 있었어요. 5년도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4년짜리 그 임기였는데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11대부터 이제 그때가 전국구가 다시 부활되면서 276명으로 늘었지. 국회의원 수가 늘면서 11대는 그냥 임기가 4년짜리 임기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12대 때 가서는 그 중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뽑는 그런 것을 없애버렸거든. 직선제로 하면서 거기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도 이제 4년을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워가지고 그 86, 87 이제 한 2년, 한 3년을 다 못한 것 같아요. 12대 국회의원이. 그리고 13대 때가 이제 88년도, 1988년도에 13대 국회의원이 이제 그때는 헌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직선제 하에서 이제 하면서 13대 국회의원 때 그때 이제 노무현이가 이제 13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한 거예요. 14대가 이제 1992년이고, 이제 그다 1996년이 15대 때 이제 지금 홍준표라든지 주미애 이런 분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00년대, 그러니까 16대 국회의원 때 그때 이제 지금 이낙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15대가 이제 추미애, 홍준표도 들어오고 13대가 노무현이고, 그러니까 13대부터 지금 20대까지는 4년 임기를 다 채웠는데, 21대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치 이제 8대 국회의원, 10대 국회의원, 12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8대 국회의원들은 1년 3개월짜리예요. 이와 같이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제 13대 때부터는 그 뭐 13대가 1988년이니까 약 현재 한 33년 정도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뭐 앞으로도 4년 계속 가리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제 8대 국회의원, 10대 국회의원, 12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4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바꾼 적이 있듯이 내년 이제 내년 5월달쯤 되면 국회의원들은 저는 다 이제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 국회의원 숫자하고 그거를 조금 오늘 좀 알아봤는데 그런 거고, 참 그 뭐를 하든지 간에 사람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시사명이고 말이야. 볼 때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 청사총이고, 들을 때는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되고, 은사충이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충성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무슨 남한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사기되 그걸 기본이단 말이야. 보왕산매론의 말이 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을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 텐데,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그러면은 그 조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해진다고. 욕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을 중용의 상태한테 근중근극이란 말이야. 자기 마음을 비우고 중도로서 천지가 내가 한 몸이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에 딱 끌린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지금 이제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것도 엄선해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용하니까 그런 것도 엄선하기도 중요하겠지만은, 100명의 임시국회의원, 이제 임시 미니언이지. 그 33 국회 말이야. 내년에 33가지 공약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거기는 절대 사심 있는 사람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그것도 엄선해서 이제 지금 그것도 아주 중요하니라고. 엄량적으로 중요하다고. 3,000명도 중요하지만 100명도 중요하다고. 거기서 엄선해서 이렇게 해야 일사천리로 그게 공약이 밀어붙인단 말이야.
거기서 돌출 발령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빼야 돼요. 물론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늘에서 백붕에서 신인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참 그런 사람을 봤다고.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가리 팍 숙이고 말이야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 어찌그 남하는 사람 앞에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고. 후리아들 놈이 쉽게 말이야. 하여튼 오늘 이제 104일 앞두고 허경영 총장 대통령님께서 오늘 보니까 그 문화수다방이라고 문화수다방 거기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배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이거 내가 처음 들었는데 배너 그러니까 허가 벤다 말이야. 어제 아래 그 TV조선에 나올 때도 장군복을 입고 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18일 날에 그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그 차를 타고 가실 때도 장군복을 입고 이제 칼을 차고 가셨는데 그는 벤다이야.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3,000명의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허가 벤다. 그래서 베느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 그 참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참. 하여튼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징조가 이제 보입니다. 벌써 이제 아시아 리서치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3위가 됐다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 TV 토론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됩니다. 상당히 좋은 징조가 지금 보입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 이제 11월 30일인데 그때 뭔가 또 있지 않겠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야. 국민들이 이제 다 드러나니까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어떤 본부장의 그런 문제 이게 이제 다 드러나면은 진짜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다고. 여기도 알게 되고 저기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면은 이제 쏠리는 현상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몰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야기하다시피 지금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에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구의 중심에 해당되고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고 이 땅에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여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신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연다. 그 열기 전에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6.25 사변이라든지 그 이전에 36년 동안 이제 치하에 당했고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든지 기타 모든 이 고난을 당한 민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3대 고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3대 고전. 내가 3대 경전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이고 3대 고전은 심청전, 흥부전, 충란전이에요. 3대 고전의 그 공통점은 뭐냐? 숱한 고뇌, 숱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에 가서는 아주 좋게 된다는 것이 그 공통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오늘도 TV 뉴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무슨 한강달인가? 그게 인천대교인지는 한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30대더라고. 뛰어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뭐 하루에 뭐 3, 40명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거 참 아쉽네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조금만 더 참아버리면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정말 그 우리 국민들에게 힘 이제 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일간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는 3일간 전 국민 이제 임시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취임식을 3번 하죠. 이제 현충원에서도 하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하늘궁에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3번을 하니까 이제 그런 너무 가슴 벅찬 일이 이제 앞으로 한 번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